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로 192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락하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홍콩발 블랙스완에 대한 우려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홍콩 시위가 격화되면 세계 경제에 큰 파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며 원달러 환율 다시 122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일본 게이밍 PC용 고성능 메모리 부품으로 튀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메모리 반도체 일종인 D램 공급이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일본 현지에서 해당 부품값이 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전일 대비 2.68% 오른 61,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한 국내 금 가격 상승폭이 국제 금 시세 대비 큰 것은 원화 자산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도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황성우 전문가, 한상우 전문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성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 밤입니다. 오늘장도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내일장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시장을 좀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싸 소식은요. 드론 관련주와 또 골판지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국토부가요. 드론 택시 또 드론 택배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라는 소식에 드론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밖에도 드론 전용 공역 확보를 위해서 도로나 철도, 항공 등 드론 교통 연계 수단을 마련하고 또 분쟁 시에는 소비자 구제 방안의 마련들까지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서요. 오늘 드론 관련주들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JC현 시스템이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특징주로서 오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인사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골판지주, 택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좀 주목이 된다라는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에만요. 국내 택배 물량이요. 6억 5천만 개에 달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2018년 1년간 국내 택배 물량은 총 25억 개였던 것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증권업계 전문가들은요.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저평가되어 있던 이 택배 관련주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것들이 좋겠다라는 분석 내놓았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증시 시장을 조금 아쉽게 했었던 아뿔싸,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에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주택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요. 건설주들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죠. 이에 대해서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분석. 그리고 또 하나의 분석으로는 그래도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일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도 삼아볼 수 있겠다라는 분석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아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월에 새내기주 대부분의 공모가를 밑돌았다라는 뉴스입니다. 지난달에 이렇게 입성했던 종목 9개가요. 모두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요. 이달 중에 상장을 마무리했던 기업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공개 시장이 좀 부진한 흐름이 조금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싸 소식 짚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드론 교통 조직 신설 소식에 따라서 드론 관련주 상승을 했고요. 또 이 택배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택배 관련주, 즉 골판지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우리 건설주들이 또 위축이 됐고 7월 새내기주 대부분 공모가가 밑돈다는 소식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전문가님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슈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황성우 전문가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주실
주실 건가요? 제가 오늘 저 소개해드린 뉴스는 이제 건설주가 약세를 보이는 그 원인에 대해서 지금 뉴스 나온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점 몇 마디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적인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연준도 그에 발맞춰서 이제 계속 금리 인하 포지션을 명백하게 이제 하겠다고 이제 발표는 한 상태고요. 인하 시기와 인하 폭은 정해지지 않았겠지만 이 발표보다 앞서서 우리나라는 먼저 좀 금리 인하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를 실시한 목적이 이제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게 원래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발표되고 여러 이제 그 투기적인 금융 대출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앞으로 계속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것에 따라서 보면은 건설주는 당분간 좀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반대로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게 된다면은 이제 여타 다른 산업 관련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풋포지션 같은 이제 그런 종목 지수 노릇을 할 게 이 건설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현재 이제 부동산 금리 인하 시기에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부동산 과열 예방 조치를 한다는 것은 증시에는 건설주에는 좀 안 된 얘기지만은 다른 종목군들에게는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님은 이 건설주에 대한 소식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 이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이에 대한 관련주들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기에 부동산 과열 예방 조치가 필요하면서 오히려 다른 주들에 대한 또 상승폭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가지 쟁쟁한 이슈 중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어요? 예, 저는 이제 골판지주, 택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 이슈에 이제 좀 집중을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택배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리고 또 지금 최근 들어서 신선식품의 이제 그 새벽 배송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배송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갖고 이 포장재 이 골판지에 대한 포장재 수요도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증가는 실적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이 폐지 수입을 중단하면서 이 골판지 폐지 가격이 국내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 골판지 업계의 원가가 그만큼 낮아졌다. 그래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겠고요.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것이 뭐 테림 포장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테림 포장 같은 경우에 장중에 거의 뭐 한 5%대 상승력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나왔고 그 외 골판지 관련주들 뭐 삼보판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바닥권에서 완연하게 21선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골판지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이슈에 주목해 봤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골판지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추석도 그렇고 택배 사업은 정말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차트 분석을 해주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싸 인싸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엔텍입니다. 포스코가요, 세계 최초로요, 이 극저온형 고망 강강 이 육상 탱크 소재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오늘 좀 포스코 엔텍 역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종가 확인하시면요, 이 장 후반에 들어서 급격하게 올라온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21.83% 뛰어오르면서요, 6,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캠트로스 볼까요? 자, 캠트로스는 사실 포토 레지스트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매수세가 좀 쏠렸습니다. 정부가 전략물자 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요. 오늘 큰 빛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종가 확인하겠습니다. 18.66% 뛰어오르면서요. 4,6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2분기 실적 호조가 나오게 된 건데요. 영업이익이요 7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1%까지 증가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러한 실적 호조 뉴스에 따라서요. 오늘장 좀 크게 올랐죠. 16.61%까지 뛰어오르면서요. 3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텔콘 RF 제약이 나와 있네요. 자, 관계사입니다. 엠마우스라고 있는데요. 엠마우스가 세계 최초로 이 소아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한 치료제를 개발을 했고 이 치료제가 또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큰 폭으로 실적 개선이 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텔콘 RF 제약 역시 오늘 좀 장후반의 급등의 움직임까지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5.42% 오르면서 4,67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 장중에는 5,200원까지 터치한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이 넷마블이요, 신작 게임들의 흥행 비중이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국내외에 출시한 게임들이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요, 이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됐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오늘 좀 약세로 몰리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장 보시겠습니다. 6.21% 빠진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5,6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84,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핫 종목 일단 포스코 엠텍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호재로 인해서 그리고 캠트로스와 텔콘, RF 제약도 역시 상승을 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넷마블만 게임 관련주인데 유일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황성호 전문가님은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그 자회사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서 이제 급등했었던 텔콘 RF 제약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면 이거 지금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예전에 주가를 좀 많이 올렸던 그런 재료로서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미국의 나스닥 시장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큰 기업들이 상장된 나스닥 시장하고 그 전 단계 이제 코넥스와 같은 프리보드 시장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특징은 이제 그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는 일정한 그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신약 개발 중에 3상이 완료됐거나 아니면 그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서 이제 어떤 획기적으로 변신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 폭이 없기 때문에 당일날에도 그 뉴스 발표에 따라서 서너 배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는 철저하게 바닥을 기고 있는 게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의 그 바이오 종목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특히 이제 여기 나오는 이제 엠마우스가 이제 임상을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걸 무슨 어떤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다면은 미국 시장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성격을 가진 시장이니까 그걸 재료로 해서 이제 텔콘 RF 제약이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거랑 비슷한 지금 신뢰로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에는 이제 알파홀딩스가 이제 온코스닥에 투자해서 온코스닥도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데 똑같은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텔콘 RF 제약이 바닥을 치고 계속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보기 좀 힘들고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제 생각이 돼서 소개해드리고자 들고 나왔습니다. 네, 황성호 전문가님의 선택을 받은 텔콘 RF 제약. 관계사 엠마우스의 2분기 바이오 매출이 무려 128%나 나왔지만 이것은 또 기술적 반등에 그칠 뿐 아직 한계가 있다. 무조건적으로 상승은 안 할 것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한상호 전문가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 저는 그 포스코 엠텍을 선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그 미국
미국이 그 농산물에 대해 3천억 불에 대해서 10% 관세를 추가로 했을 때 중국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히토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일단 그 포스코 엠텍이 세계 최초 고망간강인 것을 가지고 개발한 것을 가지고 LNG 액화석유의 탱크로 상용을 할 수 있다, 임박하였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분쟁의 합의를 못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미국의 어떤 무역 보복이 있다 그러면 히토류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차트적으로 보면 굉장히 오늘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뭐 장중 한 25%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마감이 21%대로 상승했지만 지금 현재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고망간간 그 탱크 재료하고 이러한 또 앞으로 히토류에 대한 수요나 또 히토류에 대한 보복 카드가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고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 이렇게 보고 오늘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네, 한상호 전문가님은 포스코 엠텍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오늘 21% 이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고망간간 육상 LNG 탱크 사용 승인 소식, 이런 호재도 있지만 또 히토류 수출 제한 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머니W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그 시간 스탁스에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전문가분들 나와주셨는데요. 그냥 나와주시지 않으셨죠? 엄청난 종목까지 함께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합니다. 스탁세일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요. 저희 또 머니W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이라서요. 또 함께하고 싶어서 홈페이지를 개설했거든요.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머니W라고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꾹 클릭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들어오시면요. 정말 든든하고 멋진 저희 전문가분들의 사진 보이고 계시죠? 자,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 밑에요. 방송 입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꾹 클릭하시면요. 오늘 밤 11시 오늘의 승자가 알려주는 시크릿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간단한 상담까지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이뿐만이 아니죠. 또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상품까지 함께할 수 있는 머니W 끝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제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누가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했거든요.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짜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가 3626님 맞나요? 네, 3626님이십니다. 무료 방송 이용권 함께 하셨으니까 꼭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전에 지난주 화요일에 나왔었던 종목들 과연 어떠한 움직임 보였을까요? 또 승자는 누군지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코오롱 플라스틱이요. 아쉽게도 8월 12일에 손절가를 터치했고요. 자, 그리고 항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리드코프 8월 10일 고가 기준으로 8.99% 거의 9% 뛰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승자는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우승자는 바로 황성호 전문가셨습니다. 리드코프가 우승자로 만들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스탁세일즈 시작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네, 오늘 나눠볼 이 종목 저와 함께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집게 투자십니다. 한상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준 종목이요. 와, 이게 몇 글자죠? 7글자로 보이는데요. 7글자입니다. 여러분, 맞추는 재미가 이제 조금씩 들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힌트를 드리면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한 기업입니다. 수소 충전소 여러 가지 기업이 떠오르는데 7가지 아는 게 뭐였더라? 궁금하시죠? 잠시만 기다리며 풀네임과 함께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뒤이어서 또 다른 전문가가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자, 안정적인 운용 맥선생 황성호 전문가십니다. 황성호 전문가가 정말 이 맥선생으로서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6글자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습니다. 힌트가. 재생의료 또 원천기술인데요. 이 세포치료제에 있어서 좀 더 강점이 있는 회사이고요. 거기에다가 이 화장품 원료로서도 쓰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업일까요?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황성호 전문가 같은 경우는 오늘의 승자시기 때문에요. 잠시 후 밤 11시에는 무료 방송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시크릿 종목도 얻어가시고 또 종목 상담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문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소 충전소 관련했던 종목부터 한번 스탁세일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첫 번째 종목은요. 한상호 전문가님의 JNK 히터입니다. 이 히터라는 이름에서 제가 추측 건데 뭔가 데우는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맞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JNK 히터 맞습니다. 뭔가 가열한다, 데운다 이런 뜻이죠. 네. 예, JNK 히터는 국내 유일의 그 산업용 가열로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30여 년간 기술 축적을 해온 회사고요. 그리고 오래 축적했네요. 예, 네. 오랫동안 한 회사고 지금 보면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 글로벌 15개 회사 중에서 한 2위 정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가열로가 반드시 이제 산업 설비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정유, 그다음에 석유화학, 그리고 가스 플랜트에 꼭 사용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원유를 수입해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 기타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될 때 바로 쓰이는 이 설비가 바로 이 JNK 히터의 산업용 가열로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유일한 중국에 진출해 있기도 한데요. 또한 자회사가 있는데 아이플랜트도 역시 마찬가지 이 산업용 가열 설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가열료에 대해서 쭉 오랫동안 30년 이상 했고 또 자회사도 산업용 가열로 열심히 지금 기술 개발 만들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장세 그리고 기술력도 글로벌 2위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또 주목한 게 또 하나 있는 게 요즘 친환경차가 대세잖아요. 그런데 이 JNK 히터도 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수록 수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예, 세계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데서는 막 그 스모그 현상이 심하니까는 맞아요. 아예 그냥 언제까지 몇 대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 친환경차, 수소차에 있어서 수소 충전은 바로 그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전기를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도 수소를 뭐 물에서 분리한다든가 기타 다른 곳에서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바로 그 수소 충전 설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그 국내 최초로 이 개발된 이 수소 충전 설비는 지금 보면은 보통은 통상은 수소를 어떤 시설에서 만들어서 탱크롤이나 이런 거로 해서 이동하는 그런 그 오프라인 방식이었다 그러면 이 회사의 바로 그 수소 충전 설비는 이 바로 그 도시가스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바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충전소에다가 이런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 수소를 바로 충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하루에 250kg를 생산하는 타입이 있고 500kg를 생산하는 타입이 있는데요. 250kg를 생산하는 그런 규모면 뭐 그 50대 정도 분량의 수소차 50대 정도 분량의 충전을 할 수 있고 또 특히 중요한 게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뭐 대일 뭐 그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일본이 수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이제 이 수소 충전 이 설비에서도 일본 제품이 많이 사용됐는데 이것은 이제 이 회사가 개발해서 상용화함으로써 국산으로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대체품이 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굉장히 친환경적인 부분들이고 이 회사의 장점은 바로 국내 최초와 또 이 일본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국내 최초라는 단어에 꽂혔는데요. 수소 충전소를 국내 최초로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인 것 같아요. 전기 충전소가 뭐 아파트 새로 지어진 곳에 많이 생기듯이 수소 충전소도 이제 보급화되면 그에 대한 수요가 정말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산업용 가연료도 그렇고 수소 충전소 그리고 일본 관련해서 수혜주도 그렇고 와 매력이 너무너무 많은 종목인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실적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실적은 뭐 좋을 것으로 기대되니까는 가지고 나왔고요. 그렇겠죠. 일단 또 JK 히터가 이제 러시아 진출을 해서 수주를 통해 갖고 2, 3년 내에는 지금 현재 매출 기준으로 2위 하고 있는 것을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실적을 보면은 일단 올해 말 기준으로 일단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액이 1,834억이었는데요. 벌써 3월 말 기준으로 94% 정도 달성을 한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작년도의 수주액은 600억에 불과했지만은 벌써 이제 1,700억 수주액만 해도 1,7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수소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수소 충전 설비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JNK 히터가 수소 충전 설비의 그 어떤 그 손익분기점을 매출을 1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00억을 이제 돌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그 계속 수소차가 보급이 됨으로 인해 갖고 연 100% 수소차 부분에서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말 기준으로 수소차 부분에서만 한 1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매년 100% 정도씩 신장을 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1,000억대가 넘는 매출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1분기 흑자 전환한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요. 러시아 수주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JNK 히터. 자, 그렇다면 저희 이런 좋은 종목 많은 분들이 정확히 아셔야겠죠?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네, 한상우 전문가가 가지고 와 주셨던 종목은 이 수소차 충전 관련해서 한번 짚어볼 수 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 포인트부터 다시 꼼꼼하게 정리해볼게요. 판넬 한번 봐주세요. 자, JNK 히터였는데요. JNK 히터는 아이플랜트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플랜트 같은 경우는 플랜트 제조 시공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투자 포인트로 또 중요했던 것이요. 바로 환경부 보조를 통해서요. 수소 충전소 구축 사업의 수주를 받게 되는 건데 이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늘어나야지 이 수소차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에 있어도 실적이 나쁘면 내가 가지고 나왔겠느냐라고 얘기해 주실 만큼 좀 당당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실적 개선에 대한 지속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 지도가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러시아 부분까지 수주 확장까지 이루어지면서 점점적으로 이 매출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생겨버렸습니다. 한상우 전문가님. 네. 네, 제 말 잘 들리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전문가님. 사실 수소차 굉장히 좋아요. 친환경차의 끝판왕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이 장점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또 공기 정화까지 된다고 해서요. 정말 수소차가 활성화되면 저도 꼭 타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는데 그런데 그만큼 조금 현실감과는 아직까지는 멀어져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테마주, 그것도 꿈의 테마 같아요. 지금 매수해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테마주로만 본다 그러면 전에 이제 수소차 테마가 한번 이렇게 불었다가 네. 주가들이 이제 그 다시 반락을 하면서 이제 저점에 와 있죠. 네. 일단 수소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중국이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2030년까지 수소차를 100만 대 정도 보급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충전소를 1000기 이상 그 보급할 예정인데요. 이 돈으로 따지면 한 173조 원 됩니다. 우리나라 네. 돈으로. 그중에 보면은 또 중국에 유일하게 지금 진출해 있는 기업이 바로 JNK 히터고요. 그래서 테마주로도 볼 수도 있지만 그것 아니더라도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매출 신장 부분이 매년 한 100% 정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실적주로 보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뭐 주가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갖고 저가 부분이고 하니까는 지금 매수를 좀 가담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소차 테마주로 엮을 수는 있지만 워낙 실적이 좋고 중국하고 유일하게 또 계약을 한 게 JNK 히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저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매수 타이밍 잡아야겠죠. 그래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수소차 테마가 올해 이제 작년서부터 불었을 때 주가가 한 1,200원 고점을 형성했고요. 지금 현재 구간으로는 뭐 거기에 거의 반토막인 한 5,000원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면 3중 바닥을 거치면서 양봉이 올라오고 그리고 5일선을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5,350원인데요. 뭐 매수가는 동일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이제 대응을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일단은 8,400원 정도. 지난 이제 그 고점의 절반 정도인 8,400원 정도를 보고 있고요. 손절가로는 4,900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NK 히터 분할 매수로 이제 매수를 하시라라고 권해주셨는데요. 자, 정말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지켜서 성투하시길 바라겠고요. 투자 포인트와 그리고 매매 전략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테마도 테마지만 이 실적을 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JNK 히터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보실까요? 자, 짠 보일까요? 이 판넬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시면 이 환경부 보조로 있어서 이 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는 와중이고 또 여러 기업의 여러 국가로까지 뻗어가면서 실적 개선 지속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시면서요. 이 매수가는 오늘 종가였죠. 5,350원, 또 목표가는 8,400원까지, 또 손절 라인은 4,900원입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산업용 가열료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의 히터, 열을 올리고 있는 J&K 히터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자, 스탁세일즈 두 번째 종목인 황성호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어보기 전에요. 자, 오늘의 우승자의 자리에 올리게 해준 리드코프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겠죠.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빠바바. 네, 지금 리드코프 8% 이상 수익을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좀 리뷰를 해주시겠어요? 리드코프는 저번 시간에 뭐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지금 상당히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상태라서 일단 제 업계 1위인 사나머니의 공백을 충분히 반사익을 얻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평균 PER 5배를 적용한다 그러면 시초가 총액이 3천억 정도가 적정 주가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장에서 이제 어떤 투자 대안이 없다면은 계속 이제 보유하실 걸 저는 상당히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보유하시길 또 권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우승자 황성호 전문가님은요. 방송이 끝난 후 11시부터 또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제가요. 향후 시장 대전망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리드코프의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바로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이 세포 응용 기술을 응용한 바이오주인데요. 이게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전문가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인체 재생 의료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이 쓰고 있는 화장 치료제 캐라일이라는 것부터 스템수라는 이제 화장품 배양액, 세포 배양액을 기반으로 한 줄기세포 화장품 네. 등은 그러니까 줄기 세포 배양과 배양에 관련된 그런 조직 재생에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줄기세포 화장품 하니까 제가 기가 번쩍했는데 이렇게 좀 피부 재생도 그렇지만 또 그 재활의학도 이렇고 세포를 이용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치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오 솔루션이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중에 호재가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바로 자체 개발한 연골세포 치료제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만큼 파장력이 큰 그런 약인 건가요? 네, 그 제목을 약간 좀 자극적으로 뽑아봤어요. 네. 이 카티리 라이프라는 것은 네. 이번 올해 4월에 이미 품목 허가가 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각종 지금 현 시장 상황에서 바이오 주식을 추천한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지금까지 인보사 사태를 봐서 아시겠지만 조직 재생 관련해서 퇴행성 관절염 분야의 신약은 조건부 임상에서 품목 허가를 취득한 적이 지금까지는 이 바이오 솔루션 회사의 그 카티라이프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세계 유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품목 허가 자체가 비가역적인 이제 퇴행성 질환에만 우리나라는 그 품목 허가를 조건부 품목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재작년에 그 네이처셀의 이제 그 조인트 스템도 이 품목 허가 조건부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티라이프의 그 기술 바이오 솔루션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고 단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한 건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현재 무릎 관련 치료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술 지금
메디포스트의 그 카티스템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금 기술이 인정받는 그 아이템이 지금 현재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라이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바이오 솔루션 일단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더 귀가 솔깃해지고요. 연골세포 치료제 사실 무릎이나 관절 이런 거 아프고 뭐 퇴행성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치료법 없어서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100년,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성장할 것 같은데 이 카티 라이프 출시가 임박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또 개발된 약들도 있기 때문에 성장세, 매출도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카티라이프는 4월에 품목을 받은 다음부터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많이 빠지면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임상 2상 비가역적인 퇴행성 질환의 조건부 3상을 허가해 주는 것은 그 퇴행성 질환만 국한되어 있는데요. 네. 이 카티라이프 임상 설계 자체가 중증도 환자를 좀 제외를 시킨 그런 임상 설계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에게는 마치 효과가 없는 듯한 뉘앙스로 이제 퍼지면서 주가가 좀 급락한 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검증을 이제 하는 과정인데 지금 6월 이번 달 18일부터 24일까지 큰 그 무릎 관절 심포지움에서 이제 그동안 임상 실험의 결과를 이 바이오솔루션 측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이 회사는 임상 3상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조건부기 때문에 3상 환자에서 중증도 환자를 대량 확보한 상태로 임상 설계를 하고 지금 이번 달에 이번 달 16일이나 이제 24일 날 두 번에 걸친 그 임상 시험 결과 발표해서 중증도 환자에 관해서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은 지금 이 주가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네. 파트너사를 찾지를 못한다는 거에 유일한 지금 약점이긴 한데 네. 기술 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자체 영업력이 없는 이런 중소 코스닥 업체들은 외부 제약사와 손을 잡아서 이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에 어떤 좀 큰 물꼬를 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지금 역사상 저점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매수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공모가는 그 맨 처음에 26,000원 정도의 공모를 시작했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바이오가 그렇겠지만은 품목 호가 직전까지는 한 그건 두세 배 정도 화끈한 이제 슈팅형을 보여주다가 네. 인보사와 그 기타 지금 신라젠이라든지 이런 여타 바이오주의 악영향이 같이 한 방에 맞아가지고 지금 역사상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기에는 이 회사가 지금까지 실시해온 임상 결과치에 대한 결과는 의심하지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조직 재생이라는 거 한 군데에 올인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인체 동물 시험을 대체하는 대체 동물 실험 조직인 각막도 이제 각막 재생에서 아이템을 내놓고가 있고요. 케라일도 이제 피부 조직 재생에 이제 초점 맞추고 있고 거기에 덧붙여서 자가연골 분화세포를 이용한 카티라이프도 어떻게 보면 같은 솔루션에서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업력은 일관성이 있으므로 지금 공모가 그때 그 26,000원의 공모를 못 받아서 경쟁률이 상당히 그때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약간 그 어두워졌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성공하려면 역발상이 필요한데요. 지금 정말 저점이기 때문에 이때 잡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바이오 솔루션 투자 포인트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정리 바로 들어갈게요. 네, 황성호 전문가가 가지고 와주셨던 오늘의 종목은 바로 바이오 솔루션이었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과연 어떤 기업이고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판넬 한번 봐주실까요? 자,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세포 치료제에 강합니다. 이 줄기세포 배양 기술까지 있는데 이렇게 재생 의료 분야에서 원천 기술까지 확보한 회사 바로 바이오 솔루션입니다. 이 바이오 솔루션이요. 카티라이프 출시가 임박했다라고 해요. 이 카티라이프는 연골세포 치료제인데요. 이렇게 출시 임박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라는 부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역사상 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쭉 미끄럼틀을 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이런 것처럼 역사상 저점 구간, 이게 4월 25일이었는데요. 최고가 72,00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8월 달 초였습니다.
있습니다. 최저가 19,5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쭉 내려갔네요, 전문가님. 제가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 차트를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질문이 드는데요. 이 티슈진 사태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바이오주는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서워요. 근데 역사상 저점인데 또 이렇게 저점이 또 역사상 저점으로 쭉 땅 꺼져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전문가님? 그런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드리면은 네. 기존에 이 티슈진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바이오주에 대한 식약처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완고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반대한 종목, 반대했거나 통과를 안 해준 종목이 뭐 갑자기 잘 나가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티슈진 같은 경우도 허가를 연골 재생 쪽에서는 내주지, 식약처에서는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알루론산을 대체하는 진통 소염제로 시장에선 식약처에서는 허가를 해줬고, 그거를 증명하는 임상 3상에서 효과가 이제 세포가 이상하게 됐다고 이제 나오면서 임상 3상 자체가 무산된 것이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됐냐? 이 회사는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조건부로. 네. 임상을 설계했을 때 그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중증도 환자는 제외시킨 것은 있겠지만은 경증 환자의 2등급짜리 경증 환자에 대해서는 효과가 95% 이상 나왔다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해준 회사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포 치료제 중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한 것이고, 약의 기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경쟁 업체는 만일에 정상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어 간다면 메디포스트 이제 카티스템이 경쟁 업체가 될 텐데, 카티스템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고 나서 한 달에서 6개월, 3개월 정도는 거의 목발을 짚고 다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술요법인 것이고, 이 회사는 수술보다 좀 경증인 시술요법으로서 한 최장 6주 정도만 있으면은 실생활에서 이제 복귀가 가능한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네. 놀라운데요? 상당히 좀 획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티슈진 같은 또 임상 결과랑은 또 많이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가격 전략이잖아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알려주시죠.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서 좀 놀고 있기 때문에, 짠할 정도로 바닥권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정도까지 빠졌으면 이제 좀 사지 않아도 될까 싶긴 한데요. 일단은 처음에 지지선을 많이 설정했던 26,000원 라인도 지금 많이 밑으로 바닥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대는 무리 없이 접근해도 무리 없이 지금 현 가격에 접근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19,000원은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붕괴를 한다면은 손절매를 고려하시되, 지금은 동트기 전에 새벽이 제일 어둡다고 지금 이 주식은 좀 갖고 가실 권해드리고, 이번 달에 임박한 뉴스 발표가 한 2건 정도 있다니까 그때는 주가의 슈팅 구간을 봐서 매도를 저울질하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눈여겨봐야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표가는 이제 1차적으로는 매물대가 산적해 있는 31,000원에서 31,000원 중반부터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곧 기술적 반등은 거기까지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까지 묶어서요. 두 번째 정리 들어갈게요. 네, 바이오 솔루션. 중장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기도 했어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어떤 투자 포인트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시죠. 바이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세포 치료제였죠. 또 재생의료 분야에서 기술을 확보해 있고, 카티라이프 출시가 임박해져 있다는 점도 계속해서 뉴스 팔로우해 가시라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저점 구간이어서요. 이 부분 잘 들어가셔라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2만 원대 잘 들어가도 좋겠다. 21,800원 얘기해 주셨고요. 31,000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목표가 설정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거래량 붕이 터지면서 19,000원 정도가 되면 손절가로 꼭 정리를 하라까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세포 치료에 올인해서 정말 글로벌 1위를 노리고 있는 바이오 솔루션. 지금까지 종목이었고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방송이 끝나도 황성호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니 W를 검색하신 다음에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방송 입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무료 방송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